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부처TV에 붙다가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왔던 부동산 관련 이슈를 좀 살펴보고자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요. 오늘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좀 상당히 놀라운 등기를 받으셨을 겁니다.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언론에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불법행위 상시 대응을 위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든다는 얘기와 함께 또 보도 자료도 함께 나왔었죠. 법인이 이제 부동산을 매입한 것들 중에 20년 7월부터 20년 9월까지 그러니까 특히 저가 아파트,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를 매수한 외진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거래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 매도, 매수인, 거래 가격을 종합 검토해서 이상 거래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선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 내용들을 내년 1월까지 3개월 남아 있는 건데요. 조사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법인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 집중적으로 공시지가 1억 미만을 매입하셨던 분들한테도 이와 관련된 소명 자료들이 배포가 되었죠. 등기로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투자하신 만큼의 채수만큼 받으셨을 건데요. 이제 소명 공시문이 그런 내용으로 갔죠. 이제 공시가 1억 이하 여러 채 한꺼번에 매수해서 특히 이제 3채 이상 하신 법인들 그리고 이제 자금 좀 출처가 약간 불명확한 분들은 이제 통장을 깔아 계약서를 보여다오 뭐 이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리고 뭐 개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양권을 조금 단타로 하시려고 하던 분들한테도 소명 자료가 한꺼번에 이제 갔을 겁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죠.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이 정부에서 특히 이제 국토부에서 공시지가 1억 미만 법인 매수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이 과연 법인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을 산 게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이상하긴 할 텐데 물론 이제 금융법도 있고 여신금융법도 있고 뭐 신용 대출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는 행위 자체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한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법인이건 개인이건 부동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분들의 투자가 결국 전세 수요를 생성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단속한다라는 건 전세 수요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취지는 대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언론에서 발표된 자료도 그렇고 이제 시장 교란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금액을 상승시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신데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필수제라고 하는 이 주택 시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화들 다른 재화들과 비교를 해봐도 수요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재화가 비싸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랍스터 하나의 가격이 15만 원이고 동네 횟집에 가서 새우를 하나 시켰을 때 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귀한 게 비싸진 걸 다 수긍하고 그걸 사죠. 귀하기 때문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기 때문이죠. 반대로 옷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볼게요. 옷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워너비 브랜드가 있습니다.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B사의 코트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평균가를 잡는다고 쳐도 그냥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주고 사시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신 분들은 만족해 하시고 그 금액 비싸네, 비싸구나, 난 못 사겠네, 그래도 갖고는 싶네, 저 회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많은 사람 잘 없습니다. 그냥 비싸면 그냥 비싸다고 그냥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주택에 대해서는 마치 일부의 소수의 법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국토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도 이 퍼센트지가 법인이 6만 7천여 개 건 중에 2만,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이 수치가 말이 되겠습니까? 2만 1천 건 8.7%를 매수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여기서 외지인 비율로 예시를 든 겁니다. 32.7%.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도에 살고 있던 분들이 돈이 여유가 조금 생겨서 서울에 들어간 것도 외지 수요인 거고요. 같은 경기도에 있었을 때 수원에서 평택으로 가시게 된 분들도 외지 수요입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경기에 밀려나신 분들도 외지 수요예요. 근데 이 수치를 다른 구체적인 설명과 사안 없이 이렇게만 뭉뚱그려 놓으시면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정확한 수치인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대충 이해를 하실 겁니다. 특히 법인 투자 해보신 분들이나 주식을 해보신 분들 대충 아실 텐데 데이터, 차트, 수치를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끊었을 때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 OECD 좋아하죠. OECD에서 우리가 벌고 있는 PIR 기준으로 어느 기준에서 시점을 잘랐을 때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안 비싸다 이것도 다 달라집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른 유튜버 분들한테도 내용들이 워낙에 많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주민 피해가 많다. 투기 세력으로 인해 매매가가 상승한다. 이게 투기 세력 때문입니까? 사실 부동산 자체 가격을 급등시켰던 거는 임대차 3법과 그리고 정부에서 찍어낸 이 돈들 때문입니다. 유동성 때문이죠. 유동성 때문에 해서 모든 지금 재화들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팥값, 야채값이 다 올랐나요? 기름값이 올랐습니까? 부동산 때문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수치를 대입을 해야 저희도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보 관계자 여러분, 도대체 원주민이 피해를 봤다는 이 투기 세력들이 1억이야 광풍을 몰았다고 하는 이 내용들이 법인이 8.7%로 사서 이렇게 된 겁니까? 1억 미만의 공시가 1억 미만의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 건 그 이상의 아파트들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시지가 1억 아파트는 가장 하위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대출을 막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본인들께서요. 그 대출이 막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중국 고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위권 금액까지 갈 수 있는 이 여건이 되셨던 분들이 이 금액 줄일 수밖에 없게 됐고, 여러분들이 해주신 임대차 3법 덕분에 정말 고맙게도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대출까지 막히는 바람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1주택을 하나 하더라도 자기 지금 돈으로 갈 수 있는 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그곳으로 무주택자 분들 밀어 넣으신 겁니다. 그런데 1억이 이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가 오른 게 투기 세력 때문이시라고요? 그 투기 세력이 과연 법인입니까? 정부입니까?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3기 신도시를 넣어주시겠다고 했던 싸게 좋은 부지에 있는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집 없는 분들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곳조차도
그냥 시세 가격과 비슷합니다, 사실. 그게 싸다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까지 거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싸게 내주겠다고 말한 게 시세의 80%? 그게 여러분들의 인식이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지를 나타낸 증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부 관계자 여러분 보신다면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시장이 인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용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만약 용산이 시장에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15억인데 정부에서 여기 부지를 굉장히 싸게 매입을 해서 특히 공원 부지 같은 걸 LH에서 가져와서 이거를 3억에 분양을 내놓는다고 하면 이 적정가가 3억입니까? 10억입니까? 적정가는 10억이죠. 시장에서 인정한 가격이 정당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걸 세금을 투여해서 비싸게 나갈 수 있는 이 아파트를 세금으로 강제로 가져와서 이 적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누군가에게 줬다면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어떤 이득이 있는 걸까요? 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가가 정상적인 가격이 10억인 애를 3억에 줬다면 이걸 3억으로 가져간 사람들은 이득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득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가져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이 있으셨다면 이런 형태의 발상을 하신 것 자체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세를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법인들, 다주택자들을 이렇게까지 쳐낸 이유는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신 걸까요? 오늘 그런 기사가 한번 실렸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신문 기사였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내용이 좀 재밌더라고요. 이제 하락론자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주택을 이제 풀기 위해선 양도세를 좀 완화시켜주고 규제를 좀 풀어주면서 이제 대출 규제라는 것 다 풀어주면서 공급량을 늘려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과 아니다. 규제를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세게 정부가 새로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규제를 유지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이 내용 자체가. 왜 그러냐면 규제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하시면 이분의 말씀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소득세율에 비하면 부동산 보유세율은 한참 낮잖아요. 피땀 흘려 일해서 번 돈 20% 넘게 떼가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올라간 집값에 대해서 즐겁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재밌는 게 강남 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강남을 나가야 된다. 쉽게 말해서 왜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집 한 채만 가지고 강남에서 오래 거주를 하셨는데 이런 보유세 부분을 감당하실 수 없어서 내쫓기듯이 나가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때 이분이 그런 말 표현을 하신 거예요. 안 되겠으면 나가. 다른 지방 싼 데로 가. 싼 주택으로 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 여러 차례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각종 교육기관 혹은 경제 관련되어 있는 뭐 뉴스 채널에서도 이와 관련된 뭐 패널들이 이제 갑론을박을 다투는 걸 여러 번 봤었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이 내가 강남에 살고 있었어요. 보유세를 견딜 수 없게 됐어요. 이분이 다른 지역 가야 돼요. 그럼 무조건 싼 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가서 살아야 되는 이 싼 지역이 결국에는 이 말씀을 하신 못 살겠으면 나가야 된다. 부자들,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 지금 거품이니까 가격 내려가야 돼. 이 말씀하신 분들이 실제로 사야 되는 아파트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즉 위에서 아래 단계로 수요가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이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수요가 많아지는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동시에 수요가 위로 올라가는 이 수요가 하방 상방으로 중간에 맞물리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죠. 본인한테도 불이익이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정부 쪽에서도 집값을 잡고 싶었다면 방법은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용산을 예로 다시 들어볼게요. 여기 10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곳에 정말 프리미엄으로, 왜 굳이 LH가 맨날 싼 것만 지어야 됩니까? 아주 비싼 걸 지어도 돼요. 고급 아파트로. 이 넓은 부지에 20억짜리 아파트, 30억짜리 아파트 지어서 정말 부자들만 들어가게 하세요. 대출 안 나오게 하고. 근데 정말 현금 부자들은 들어가실 겁니다. 입지 너무 좋잖아요, 여기. 그럼 들어가신 분들에게 세수를 적당히 푼 돈으로 그 돌아오는 수익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익을 거둬들인 이 수익을 다른 저렴한 이 지금 용산보다는 조금 더 뭐 외곽이긴 하겠지만 저렴한 지역 쪽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살만한 뭐 자재를 아주 풍부하게 풀어서 지을 수 있는 좋은 아파트를 하나 지어주면 그거야말로 전 국민이 혜택을 나눠 가지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왜 화천대유라든지 대장동 사건에 분노를 하겠습니까? 저렴한 집을 공급해줬다 못했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가 돼버린 이 정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노를 했던 겁니다. 좀 마음 아픈 일이긴 한데 아까 말씀한 동아일보의 이 기사들 이 내용을 보면서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된다,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 두 분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에 갈려져 있는 극단적인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라고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솔직히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분의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들려요. 아, 이병헌, 정우성 연기 잘하지. 연기 잘하고 잘생겼지. 근데 걔네들이 한 편당 한 1억 5천, 2억, 3억씩 받는다고? 드라마 찍으면은 뭐 다 합치면 한 30억, 40억 한다고? 아우, 걔네 연기만 하는 거잖아. 걔네가 뭐 해? 뭐 한다고 그렇게 많이 받아? 그거 과대평가된 거야. 앞으로 모든 금액을 배우들은 한 달에 500만 원만 받아. 한 편에 500만 원만 받아. 그게 적당한 가격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말하는 거 그리고 이 부동산에 관해서 부정적이셨던 분의 말씀 내용들을 읽어보면 아 코카콜라 그래 걔네를 그래 음료수 맛있지 근데 그거 그냥 까만 물에 설탕 푼 거 아니니 근데 그걸 이렇게 비싸게 봐도 아 이거 너무 과대평가야 얘 한 1리터에 한 1,000원 받으면 적정한 것 같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당한 가격은 시장이 형성하는 겁니다.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금액 자체를 무시해 버리면 시장이 붕괴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석유 가격, 원유 가격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이 휘둘렸던 나라 중에 하나죠.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이 원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원유 가격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독점해서 납품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납품하는 가격이 정당한 가격입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인 투자자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방식에서 크게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죠. 사실상 부를 이룩하고 싶어서 차익이 크지 않은 투자에도 하루의 시간과 발품을 파시고 먼 거리, 먼 장소 가리지 않고 현장까지 가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소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성심껏 소명 잘 하시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아야 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전세를 공급하고 있는 분들은 바로 투자자 여러분들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